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래 이어져야 또 이번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에 대한 최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볼만하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9대 총선부터 대구시장 선거까지 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두 번의 출사표를 던졌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세 번째 대구에서의 도전을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운동하느라 이렇게 얼굴이 더 좀 약간 마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얼굴도 좀 말랐고 지금 얼굴도 많이 탔습니다. 예, 가을볕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 내신 책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책 때문에 곤혹을 또 좀 치르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구 시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와 또 악마가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예.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표현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핵심은 워낙 김 지사께서 하시는 그 자체가 워낙 매혹적인 다시 자신을 비롯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해주면 바로 대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일종의 늘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 매력적인 유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걸 조금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다음 판부터는 완전히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다 바꿔냈습니다. 그걸 두고서 이건 김부겸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 제가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즉각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래서 바로 김문수 선배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그건 바로 그런 오해라는 부분하고 또 제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확실하게 또 이렇게 사과할 때는 또 사과하는 모습이 또 좀 남달라 보이긴 합니다. 이 얘기를 열린우리당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대표가 되고 또 차세대 주자도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에 있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간 거에 대해서 좀 솔직히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원래 정치적 뿌리가 원래 민주당이었잖아요. 김대중, 이기택 두 분이 있거든 민주당 출신인데 바로 이제 그 합당에 분당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 때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한나라당 창당, 조순의 민주당과 이회창의 신한국당이 둘이 손잡고 만든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되었고요. 또 거기서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아마 중간중간에 정책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이른바 소위 좀 왕따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결국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다음에 민주당에서 보이면 그 당이 김부겸 의원님한테 좀 보인 건 좀 편협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에 출마했고 당회장에 출마했을 그때마다 김부겸은 한나라당 사람이다, 한나라당 출신이다, 변절자다라고 해서 표가 하나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편지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정치 자체를 벌써 그런 복잡한 야권의 분열과 이합 집산이라는 과정을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참 많이 욕도 먹었고 또 오해도 받았죠. 그러나 뭐 마지막에 제가 편지를 쓰고 이른바 눈물로 호소하고 난 뒤부터는 그런 오해는 사라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들고 나온 하나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은 김부겸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이오그래피라고 해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거의 집대성을 해놓은 책인데 이 책에도 보면 김부겸 의원님이 이렇게 군포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갈 때 두려웠다 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경계인으로 살아왔다. 뭔가 지역 감정의 경계인, 진보와 보수의 경계인으로 살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김부겸 의원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팔자죠, 뭐.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쉽게 수긍하고 이렇게 이제 순응하는 스타일은 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막 경계인이라는 표현은 저한테 너무 좀 어찌 보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때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고 싶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자꾸 이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이제 선택한 길이 조금 험하게 됐는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흠 없이 이 정도 버텨온 것만 해도 뭐 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사시는 분들이 TV조선의 애청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왜 내가 대구에서 당선돼야 하는가? 왜 대구 시민들은 저에게 표를 좀 주셔야 하는가? 이걸 한번 설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귀한 기회를 주셨네요. 우선 하나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우리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런 거를 놓고 토론하고 뭔가 정치적인 이렇게 경쟁을 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 지역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토론조차 못 해보고 정치권은 싸움만 했거든요. 이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도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고요. 어제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장 선거 때 경쟁했던 우리 권영진 시장님 모시고 지금 대구시의 절박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야당하고 정책 협의를 하고 야당을 설득을 하러 왔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여야를 섞어 놓으시면 이런 장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꼭 필요한 일을 누군가는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지역주의라는 어떤 정치적인 멍에도 한번 넘어서고 또 우리 지역의 실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 야당 출신인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의원님이 쓰고 계신 이 모델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의 종로에서 뭐 재선될 수도 또 있는데 이거를 박차고 부산에 내려가서 했던, 그리고 낙선에서 뭔가 그 분위기 바보 노무현을 만들어서 대선으로 갔던 그런 코스를 밟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미 한번 경험을 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노무현이라는 워낙 강렬한 분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열정이 워낙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무딘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유가 적절치 않고요. 우선 제가 조금 뚝심 있게라도 내년에 대구의 시민들한테 그런 한번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 그것은 어떤 재미있는 예도 되겠지만 우리 후배들한테는 큰 아마 격려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여야가 맨날 사안만 있으면 그냥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거는 한 단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부겸 의원님이 나오시기 전에 김부겸 의원님에게 궁금한 점을 제게 공개 비공개로 알려달라. 그럼 제가 질문하겠다고 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겁니다. 내년에 만약 20대 총선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대구에서 계속 출마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한 페이스북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락의 여부는 대구 시민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제가 내년에 저희 나이로 벌써 한갑이 되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정치를 할 만한 에너지가 생길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당선시켜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건 대구 시민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제 저도 늘 청년 김부겸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로 온 질문들은 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역사교과서 논쟁이 한참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사교과서가 편향돼 있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이 부분, 그리고 국정화로 지금 해야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되고부터 다 7건인가 8건을 다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조금 과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했다든가 이런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일부 아까 이야기한 사관의 문제는 사실은 참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제발 선무당 같은 정치권이 이 칼싸움 하지 말고 예. 역사학자, 역사교육학자들께서 조금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지금 현재 검인정 교과서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우리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이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렇게 좀 집어내시고요. 아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박근혜 대통령 보고는 예. 결국 아버님을 역사적으로 복권시키려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네. 당사자로서는 이게 나서주면 곤란할 것 같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좀 빠져주시라. 그래서 빨리 전문가 토론을 맡겨서 일정 부분 아마 이분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정도로 검증을 강화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아마 그때 막말로 어떤 형태로는 결론을 내는 게 옳지 않나. 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네. 뭐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걸 넘어설 만큼 그렇게 귀중한 과정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세 번째 질문. 저도 이분의 질문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차명진 전 의원이 제 페이스북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구에 가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한 이유는 뭔가? 철학이 바뀌신 겁니까? 라고 차명진 전 의원이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어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유, 차 의원은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 또 특히 좀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 핵심 오른팔이죠. 오른팔이 저런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저로서는 억울하긴 하네요. 그러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로 박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공격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제가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본부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뭐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고 또 지난 시장 선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상대 후보께서 많이 공격을 하시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적인 경쟁자들에게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한 것은 평소 저답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대구시장을 나가니까 바로 이제 대선 때 발언을 하고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러나 지역 살림을 살겠다는 지방단체장으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든가 예. 서로 간에 그거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역민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과 합심하여 대구를 발전시키겠다. 대구 시민들의 삶을 낫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걸 또 존경한다고 표현하시니까 좀 제가 마치 무슨 큰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차명진 받겠네요. 전 의원이 제 페이스북에 와서 이런 질문을 올릴 정도로 네. 그만큼 지금 보면은 대구에서의 내년 수성갑 선거가 관심이 있고 또 김문수 전 지사 측에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가 그런 데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부겸 어머님은 결혼을 참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아침에 조금 피곤해서 더 자려고 그러면은 사모님이 이렇게 톡톡 깨우면서 인나라 지금 김 지사 열심히 뛰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뭐 그것보다는 지역에 다녀보면 네.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예. 니보다는 너가 마누라가 훨씬 낫더라 소리를 그렇습니까? 하십니다. 하시고 네. 또 뭐 정말로 지금까지 제 대신 집안 살림을 다 살아올 만큼 예. 아주 좀 이렇게 참 끈기가 있고 네. 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저도. 네,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지금 오늘 발언으로 많이 또 이렇게 보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 아무래도 지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선 것은 김 의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한 번 더 하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고 이렇게 어려운 또 상황이 되니까 김부겸 의원이 좀 앞에 나서서 자 지금 통합행동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의 문제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통합행동이라고 어째보면 예. 이 야권의 정말 이 분열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네. 시작을 한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의견을 모아보니까 예. 야권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상호 불신입니다. 네. 이른바 친노와 비노, 뭐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는 서로 상대편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네. 없애려고 한다라는 그런 불신이 너무 강합니다. 예. 근데 이걸 풀어야죠. 이대로 해서는 야권은 전망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분열된 야당이 제대로 되거나 선거를 뭐 이긴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양쪽에다가 네.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하고 또 신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천정배 의원하고 연대설이 이거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어디까지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거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 이제 재밌게 이렇게 보실 분들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우리 천정배 대표님은 지난번에 신당을 같이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할 역할은 아니다. 천정배 의원님의 문제 제기는 내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문제가 많다라는 데는 동의하더라도 저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은 대구에서 조금 야권 후보로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승민 의원하고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한 40년 오래된 관계입니다. 네. 그러나 유 의원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합리적인 어떤 보수 정당으로 한번 탈바꿈시키겠다는 꿈이 있고요. 저는 정말로 야권이 조금 상식적인 어떤 진보나 개혁적인 정당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두 사람의 꿈이 서로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양쪽이 서로 간에 인간적 신뢰를 하는 거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것 사이는 아직 분명히 다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게 좀 유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로 좀 당내에서 어려우신데 그렇죠. 괜히 저하고 자꾸 엮인다고 그러시니까 오히려 유 의원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고 언제 가는지 모르게 벌써 끝낼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꼭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선의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